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처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처장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뭐 권력의 권력이 대단한 권력이다. 그렇죠. 대단한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이다. 뭐 최고의 그런 의미인 정점이 것 있을 때 같습니다. 나는 예. 새도 떨어뜨린다 예,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근데 이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권력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보면 우리나라 과거사는 좀 불행했던 일들이 불행했던 과거사죠. 예, 그게 뭐냐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권력이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 우리가 청와대 경호실 하면 차지철 떠오르고요. 또 중앙정보관 김형욱, 그러다가 또 안기부의 장세동, 영화 1987에 보면 박초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징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의 이제 변천사를 보면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87년 민주화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권력기관도 교체가 돼요. 그래서 1987년 체제 위에는 검찰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그 87년 체제 위에 2017년 촛불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은 누구였습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처장이 볼 때. 마지막에 뭐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이었던 거. 그러면서 그 당시 2017년에 국민의 여망은 뭐였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게 출발하죠?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처장님 잘 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검찰총장 참모가 고발장을 정치인과 이 언론인에 대한 그 고발장을 야당에게 전달해서 고발 사주하는 의혹인데, 과거의 정치 검찰은요 권력의 입맛에 맞아서 수사 기소를 하는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발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의 정치 검찰은 조연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완전 역사적으로 또 바뀌는 사건이에요. 검찰이 전체 기획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어떻게 하죠?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획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연이었다고 하면 이 사건 고발 사주는 주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연으로. 주체가 되는 거고요. 아주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점을 보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변천사를 보면서 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봐야만 핵심을 볼 수 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예, 그 견해도 저희가, 예. 그래서 처장님,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저는 뭐 수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명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웅, 조성은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맨이 이 사건의 누굽니까? 처장님?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에 전달한 사람? 저는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사,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기획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웅 의원 아닙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의 후보였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것을 실질적인 오거나이즈한 사람이 누굽니까? 법률지원단장했던 정점식 의원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의 키맨 아닙니까? 처장, 이 세 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분들이 사건의 핵심 관계, 사건 관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볼 때요, 계속 그 사건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도 나오고
간접적 증거, 정황 증거가 나오는데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고발장 발송 전후에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간 40차례 통화, 69차례 메신저 대화,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123회 메신저 대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수장이 있고 수족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검찰총장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사정보정책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안 큽니까? 조직을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셨으니까요. 예, 뭐 저희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거나 윤석열 총장이 묵인했을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런 정황 증거가 분명히 나왔을 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 사실에 입증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사에 반영될 수 있는 겁니까?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 무게라든지 증거 능력이라든지 뭐 증명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렇죠.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상당히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직접 증거가 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또 하나 권순정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특히 손준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이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에서, 검찰 조직을 볼 때 여기 뒤에 계신 분도 조직 생활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렇게 간이 큽니까? 혼자 합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하고 혼자 실행해서 기획하고 옮겼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것은 실제 지시에 네. 네,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 수사 저희 대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3명 얘기했지만 손준성 검사, 권순정 대변인, 김웅 의원 이 세 분 사법연수원 29기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짜여졌겠습니까?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네트워크, 어떤 연결 구조상에서 있는지도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점식 의원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셨죠? 네,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고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국민에게 알려야 될까요? 예, 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이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겁니다. 전대미 인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야당까지 파트너를 만들었다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